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운동을 열심히 하고 매일 걷고 땀도 흘리고 헬스장을 꾸준히 다니고 있는데 몸이 더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무겁고 더 피곤하고 더 지치는 느낌. 심지어 관절은 예전보다 더 자주 욱신거리고 계단을 올라갈 때 숨이 차고 운동하는데도 왜 점점 약해지는 느낌이 들까? 이런 의문 가져본 적 있으시죠? 운동은 건강에 좋다고 배웠습니다. 걷기, 조깅, 헬스, 요가, 필라테스. 하나라도 꾸준히 하면 몸이 좋아진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운동을 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건강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운동을 하는 순간 나는 건강을 위해 뭔가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은 그렇게 단순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몸은 우리가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강도는 어떤지, 그리고 그 운동 뒤에 어떤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반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운동은 몸을 강화시키는 자극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몸을 소모시키는 자극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왜 약해질까? 그 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느냐는 그저 취향이 아니라 몸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하루만보 걷기를 꾸준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원에서, 트랙에서 혹은 러닝머신 위에서 정성스럽게 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걷기를 오래 할수록 다리가 더 약해지고 허리가 더 자주 뻐근하고 발목이 자주 피곤합니다. 왜 그럴까요? 걷기는 물론 좋은 운동입니다. 심폐기능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몸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걷기는 근육을 성장시키는 운동은 아닙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 가장 중요한 허벅지, 엉덩이 등의 큰 근육들을 걷기만으로는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근육은 사용하면 유지되고 쉬면 사라진다가 아닙니다. 근육은 강하게 자극받지 않으면 사라진다입니다. 그냥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근육은 조금씩 꾸준히 아주 조용하게 우리 몸에서 사라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느낌 기억나세요? 20대 때는 조금만 운동해도 바로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었는데 50대, 60대, 70대가 되면 운동을 열심히 해도 몸이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는 느낌. 이건 의지가 약해진 게 아니라 몸의 메커니즘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만들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즉, 운동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회복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운동한 뒤에 제대로 쉬고, 제대로 먹고, 제대로 회복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운동할 때는 신경을 쓰지만 운동 후 회복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은 운동 중에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몸은 휴식 중에 강해집니다. 운동 피로 회복 강해짐. 이 순서가 지켜질 때 몸은 좋아집니다. 하지만 운동 피로. 이 순환이 반복되면 몸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아주 서서히 약해집니다. 왜 나는 운동을 하는데 점점 더 피곤할까? 답은 간단합니다. 회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조직이 아닙니다. 근육은 혈당을 조절하고 체온을 유지하고 관절을 보호하고 면역을 유지하는 몸의 핵심 장기입니다. 근육이 줄어든다는 것은 단순히 팔 힘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시스템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운동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운동의 방향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운동을 통해 몸을 지키는 방법, 운동을 하면서도 몸이 약해지지 않게 하는 방법, 나이가 들어도 10년 뒤에도 여전히 건강하게 젊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지금부터 들으시는 내용은 여러분의 몸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우리
진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해도 몸이 약해지는 이유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몸은 강한 자극 충분한 회복이 있을 때만 더 나아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운동 방식은 어떨까요? 자극은 약하고 회복은 부족합니다. 그러면 몸은 더 강해질 수 없습니다.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해 볼게요. 근육은 벽돌로 쌓아 올리는 건물과 같습니다. 운동을 하면 벽돌이 살짝 무너집니다. 그러면 몸은 다시 쌓아야겠다 하고 벽돌을 더 단단하게 쌓아 올립니다. 그게 바로 근육이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만약 벽돌이 무너진 뒤 천천히 복구할 시간도 없이 또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리고 끊임없이 무너뜨리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건물은 더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약하게 무너집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운동 방식이 바로 이겁니다. 자극은 만들고 회복은 안 주는 방식. 그래서 여러분이 운동을 많이 할수록 허리가 더 아프네. 왜 이렇게 무릎이 뻐근하지? 몸이 더 무거워졌어. 이런 느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로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닙니다. 기운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방식이 잘못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 도대체 어떤 자극이 근육을 유지하고 어떤 자극이 근육을 소모시키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육은 강하게 써야 유지된다. 그리고 근육은 미약하게 쓰면 사라진다. 걷기, 가벼운 조깅, 가벼운 스트레칭. 물론 좋은 활동입니다. 몸의 순환을 돕고 유연성을 높이고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주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근육을 지켜내기에는 너무 약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자연적으로 빠르게 줄어듭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한 가지만 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루 중 언제 몸의 근육을 정말 힘있게 사용하나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 있습니다. 앉아서 식사하고, 앉아서 TV 보고, 앉아서 스마트폰을 보고, 앉아서 사람을 만나고, 앉아서 일합니다. 앉는 시간이 길수록 근육은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몸에서 사라집니다. 이건 무섭거나 극적인 일이 아니라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생리적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운동을 하고 있다. 이 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근육을 얼마나 자극하고 있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서 가장 중요해지는 근육이 두 가지 있습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이 두 근육은 우리 몸의 기둥입니다. 허벅지가 약해지면 계단이 힘들어집니다. 엉덩이가 약해지면 허리가 아파집니다. 그리고 이 두 근육이 약해지면 걸음걸이 자체가 변합니다. 걸음걸이가 변하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 낙상 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그 어떤 병보다 낙상입니다. 한번 넘어지기만 해도 고관절, 골절 수술, 침상 생활, 근육 붕괴, 전체 체력 급락, 이 흐름으로 이어져 버립니다. 근육을 지키는 건 겉모습이 아니라 삶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힘으로 일어나고, 걷고, 앉고, 움직이고, 여행하고, 친구 만나고, 취미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힘, 그 힘을 유지해주는 것이 근육입니다. 자, 이제 질문 드릴게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깨달음이 생기지 않으셨나요? 나는 지금까지 운동을 하긴 했지만 근육을 지키는 운동은 아니었구나. 이걸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문 앞에 서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근육을 지키는 운동, 그리고 몸을 회복시키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은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고 복잡하지 않고 장비가 거의 필요 없으며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방법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지금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운동을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지킬 수 있는 방식으로 운동해야 한다는 것.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몸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이 원리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60대든 70대든 심지어 80대든 가능합니다. 여러분, 근육은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근육은 자극을 봅니다. 나이가 많아서 근육이 안 생겨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근육이 생기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근육을 자극하는 강도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젊을 때는 약한 자극만 줘도 근육이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근육은 이 정도는 자극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극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근육이 내가 이래야겠구나 하고 느낄 만큼의 자극을 주는 것. 그 자극이 뭐냐면 힘을 쓰는 움직임, 즉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이라고 해서 벽돌 들고 50kg 바벨 들고 헬스장에서 소리 지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근육을 조금 더 강하게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근육, 바로 허벅지 근육입니다. 허벅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균형과 걷기와 일어서기와 계단 오르기와 모든 일상 기능을 담당하는 근육입니다. 허벅지가 약해지면 일상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첫 번째 운동은 아주 단순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 바로 지금 앉아 계시면 한번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냥 의자에서 천천히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등은 곧게 세우고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속도가 아니라 근육을 느끼는 것. 엉덩이와 허벅지가 조금 버거운 느낌이 들 정도로 천천히 일어나고 천천히 앉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꾸준히 해도 허벅지 근육은 유지됩니다. 그리고 허벅지를 지키면 허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허리를 지키면 기립이 유지됩니다. 기립이 유지되면 호흡이 바뀝니다. 호흡이 바뀌면 심장이 일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작은 움직임이 몸 전체에 도미노처럼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 더 드릴게요.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허벅지가 버거울 정도로 힘을 써본 적이 언제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글쎄요, 기억이 안 나네요. 맞습니다. 걷기만 하거나 스트레칭만 하거나 그저 몸을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근육은 조용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대로라면 계속 줄어들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바꾸는 건 단지 운동 루틴이 아닙니다. 몸의 미래, 그리고 삶의 독립성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핵심 근육입니다. 바로 엉덩이 근육입니다. 엉덩이는 허리가 버티는 힘의 근원입니다. 허리가 아프다는 대부분의 사람은 허리가 약한 것이 아니라 엉덩이가 약한 겁니다. 여기부터는 정말 실전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운동 몇 가지는 집에서도 되고 실내에서도 되고 심지어 침대 옆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딱 하나. 천천히 근육이 느껴지도록 숨을 멈추지 않고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은 몸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허벅지, 엉덩이, 그리고 몸의 중심.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천천히 깊게 꾸준히 다시 일깨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쌓이면 한 달 뒤, 세 달 뒤, 그리고 1년 뒤에는 완전히 다른 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몸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통증이 줄어듭니다. 걸음이 가벼워집니다. 표정도 바뀝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추가 약 1012분, 총 약 3035분 진행 완료. 설명 밀도와 템포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제 다음 구간은 본격적으로 허벅지 강화 실전, 엉덩이 활성화 실전, 회복 루틴, 사주 적용 요령으로 구체적 행동 단계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우리는 왜 근육이 중요하고 왜 자극과 회복이 함께 가야 하는지를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 근육을 어떻게 깨우고 강화할 것인지 직접 실행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 운동들은 힘들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지만 강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바로 따라할 수 있습니다. 먼저 허벅지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다면 허리를 살짝 세우고 양발을 바닥에 단단히 붙이세요. 발바닥이 바닥을 꽉 눌러주는 감각을 느껴보세요. 그 감각이 바로 허벅지 근육이 일을 시작하기 전의 준비입니다. 이제 천천히, 정말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빨리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근육이 버텨내는 시간을 느끼는 것. 허벅지가 아, 나 지금 일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이 바로 근육이 반응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앉습니다. 쿵 앉지 말고 허벅지가 서서히 내려가는 힘을 정확하게 느끼면서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방금 그 한 번의 의자에서 일어나고 앉는 동작. 여러분 허벅지에 자극이 살짝 왔나요? 왔다면 그게 바로 근육이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만약 자극이 거의 안 왔다면 괜찮습니다.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을 앞으로 보내지 말고 엉덩이를 뒤로 살짝 빼면서 일어나 보세요. 마치 뒤에 있는 누군가에게 엉덩이를 살짝 갖다 대는 느낌으로 그 순간 허벅지 안쪽이 아니라 허벅지 앞쪽과 엉덩이 뒤쪽이 같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운명을 바꿉니다. 허벅지와 엉덩이가 같이 일하는 순간 몸의 중심축이 다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허리 통증을 막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허리가 아픈 사람은 거의 모두 허리가 약한 게 아니라 엉덩이와 허벅지가 일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허리가 대신 일하다가 손상을 입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리가 아픈 사람일수록 더더욱 허벅지와 엉덩이를 살려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아주 작은 움직임으로 몸의 중심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엉덩이 활성화. 엉덩이 근육은 힘을 써라고 말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엉덩이야, 이제 네가 일해야 한다 라고 몸에 알려줘야 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어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을 엉덩이 위에 가볍게 올려보세요. 살짝 눌러보세요. 그리고 엉덩이를 꽉 조여봅니다. 그냥 꽉 조이기, 뻐기기 아닙니다. 허리에 힘 들어가면 안 됩니다. 복부 단단, 엉덩이 꽉, 허리는 편안하게. 이 동작을 5초 유지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힘을 풉니다. 이 단순한 동작이 허리에 가던 하중을 엉덩이로 옮겨주는 첫 시작입니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다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달리는 자동차를 예로 들어볼게요. 갑자기 큰 속도로 움직이는 자동차는 큰 엔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엔진이 바로 엉덩이입니다. 엉덩이는 몸의 엔진이에요. 허벅지는 바퀴, 허리는 차체, 엉덩이는 엔진. 엔진이 약해지면 허리가 엔진 역할을 대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허리가 망가집니다. 허리가 아픈 사람 모두가 허리가 문제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 대부분은 허벅지와 엉덩이가 일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에
정확히 반응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허벅지와 엉덩이를 다시 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의 몸을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지탱하게 해줄 중심 근육입니다. 여기서 잠시 호흡합니다. 들숨, 천천히. 그동안 근육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은 채. 그리고 날숨, 천천히. 몸이 깊게 쉬어가는 걸 느껴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은 아주 작은 변화지만 확실한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한 가지 큰 흐름을 잡았습니다. 허벅지 엉덩이 중심. 이제 다음 단계는 이 근육들을 지키기 위한 회복 전략입니다. 운동만 배워서는 몸이 바뀌지 않습니다. 회복까지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근육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허벅지가 깨어나고 엉덩이가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깨어나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근육은 다시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운동은 불을 붙이는 과정입니다. 회복은 그 불을 지속시키는 과정입니다. 불은 붙였는데 장작이 없으면 불은 금방 사그라집니다. 여기서 회복이란 단순히 휴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면, 영양, 호흡, 혈류순환. 이 네 가지가 함께 작동해야 근육은 강해집니다. 가장 먼저 수면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고 있을 때 몸은 근육 손상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단백질을 재조립하고 몸 전체를 다시 정렬합니다. 즉, 근육은 운동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는 동안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도 몸이 약해지는 사람은 운동을 못해서가 아니라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진짜 숙면을 취한 날이 며칠이나 있었나요? 눈을 감고 누워있는 시간이 아니라 깊은 잠, 몸이 풀리고 숨이 고르고 머리가 쉬어지는 그 잠.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은 떨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수면의 질은 다시 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운동 후 2시간 이내에 스트레칭 5분, 따뜻한 샤워 10분, 그리고 물 한 컵이면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몸이 이제 회복 시간이다 라고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몸 전체를 살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영양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배가 고파서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몸은 음식을 재료로 저장합니다. 몸은 내일 일어날 나를 위해 오늘 먹은 것으로 근육을 재건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벽돌입니다. 여러분, 벽돌 없이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없이 근육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단순히 많이 먹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 전체에 나눠서 먹어야 합니다. 아침에 조금, 점심에 조금, 저녁에 조금. 몸은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면 다 사용하지 못하고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루 중에 조금씩 꾸준히 단백질을 넣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란 12개, 두부 반모, 견과류 한 줌, 요거트나 치즈 소량, 그리고 저녁에는 식사와 함께 단백질 반찬 하나. 이 정도면 충분히 근육 회복이 가능합니다. 고기만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단백질 재료를 꾸준히 공급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호흡과 혈류순환.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할 때는 열심히 하지만 호흡이 막히고 있습니다. 호흡이 막히면 근육으로 가야 할 산소가 줄어듭니다. 산소가 줄어들면 근육은 버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근육을 쓰고 난 뒤 천천히 길고 부드러운 호흡을 하면서 몸에 산소가 들어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호흡을 깊게 하면 혈류가 열립니다. 혈류가 열리면 산소와 영양이 근육으로 이동합니다. 그 순간
근육은 회복합니다. 여러분, 운동 중 20%가 자극이라면 운동 후 80%는 회복입니다. 회복이 이루어질 때 운동은 효과가 생깁니다.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운동은 몸을 상하게 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은 이제 단순히 운동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운동 회복 영양 호흡, 이 하나의 순환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순환을 제대로 돌리기만 하면 몸은 정말로 바뀝니다. 절대로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단계에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운동 회복 영양, 이 순환을 매일 유지하는 방법, 그리고 몸 상태가 눈에 보이고 체감으로 느껴지는 4주 변화 과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4주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확실한 변화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지금부터 몸이 변하는 4주 루틴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부터는 몸이 변하는 4주 루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4주는 단순한 운동 계획이 아닙니다. 몸의 사용 습관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습관이 바뀌면 몸은 따라옵니다. 몸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느껴진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첫 주부터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고 허리가 편안해지고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찬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건 근육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던 근육을 깨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포텐셜, 잠재력, 사용되지 않았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시 꺼내오는 것입니다. 1주차 깨우기 처음 한 주는 몸을 바꾸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2단계의 목표는 단 하나. 근육을 다시 느끼는 것. 여러분, 근육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낌으로 인식됩니다. 느낌을 다시 찾으면 근육은 스스로 반응합니다. 첫 주에 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루에 3번,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고 앉기. 10회. 이게 전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10회요? 그거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반복수가 아니라 감각의 회복입니다. 천천히 일어나는 그 순간, 허벅지가 버티는 느낌, 엉덩이가 받쳐주는 느낌, 허리가 편하게 따라오는 느낌, 이 감각을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감각이 돌아오는 순간, 몸은 스스로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몸은 매우 똑똑합니다. 우리는 그저 잠깐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2주차 강화 시작 액터베이션. 두 번째 주부터는 이제 근육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부터 몸에 변화가 옵니다. 일어날 때 덜 뻐근하고, 서 있을 때 몸이 안정되고, 걸어갈 때 중심이 잡힙니다. 2주에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에 2번, 의자 일어서기 10회, 그리고 엉덩이 조이기 10초 5회. 여기서 중요한 건 힘을 세게 주는 것이 아니라 힘을 깊게 주는 것입니다. 힘을 깊게 준다는 건 근육을 안쪽에서부터 수축시키는 감각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느낌이 살아나는 순간 몸은 달라집니다. 정말 느껴집니다. 3주차 중심 회복. 세 번째 주가 되면 몸은 이제 자극에 반응하기 위한 안정성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는 호흡을 다시 배웁니다. 여러분, 호흡은 근육을 연결하는 끈입니다. 호흡이 바뀌면 근육이 서로 협력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할 일은 이것입니다. 의자 일어서기 12회, 엉덩이 조이기 10초 8회, 그리고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길게 내쉬는 호흡 5분. 이 호흡 동안 배가 아주 천천히 들어가고 가슴이 부드럽게 열리는 느낌을 그냥 관찰합니다. 2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체온이 올라가는 느낌을 경험합니다. 몸이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4주차 체감 변화. 네 번째 주에 오면 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온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가벼워졌어요. 계단 올라가는 게 쉬워졌어요. 허리가 편해요. 다리가 탄탄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건 기분이 아니라 실제 생리적 변화입니다. 근육이 다시 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2주에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자 일어서기 15회, 엉덩이 조이기 10초 10회, 호흡 7분, 걷기 15분 내지 20분. 여기서 걷기는 빠르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중심이 무너지지 않는 발걸음, 허벅지와 엉덩이를 느끼며 걷는 발걸음. 이 걷기는 근육의 재정렬을 돕습니다.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니라 몸을 다시 쓰는 방식으로 걷는 것. 여러분, 이 4주 루틴은 몸의 변화를 위한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4주를 보낸 몸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몸은 더 이상 버티는 몸이 아니라 움직이는 몸, 그리고 살아있는 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4주 동안 몸을 깨우고 허벅지와 엉덩이를 다시 사용하기 시작했고, 호흡과 회복을 통해 근육이 재정렬되는 과정까지 밟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몸이 본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진짜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몸이 가벼워요. 일어날 때 힘이 훨씬 덜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 이 변화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8주차 움직임이 바뀌는 순간, 8주가 지나면 몸이 움직이는 방식 자체가 바뀝니다.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허벅지와 엉덩이가 자연스럽게 일을 합니다. 걸을 때 다리가 앞으로 나아간다가 아니라 엉덩이가 몸을 밀어주는 느낌이 생깁니다. 이 감각이 돌아오는 순간 몸의 중심이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옵니다. 허리가 더 이상 주 힘 담당자가 아닙니다. 허리는 편안해지고 다리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허리는 통증이 줄고 몸은 더 가벼워지고 걸음이 탄탄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기에 자신의 걸음걸이가 젊어졌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젊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나이가 아니라 사용 방식에 반응합니다. 12주차 체력과 자신감이 회복되는 시기. 12주, 3개월입니다. 이 시기에는 몸이 기본 체력을 되찾습니다. 숨이 덜 찹니다. 오래 걸어도 허리가 버텨줍니다. 계단을 오를 수 있습니다. 몸의 균형 감각이 살아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변화는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몸이 약해질 때 제일 먼저 사라지는 건 힘도 아니고 유연성도 아니고 스태미나도 아닙니다. 자신감입니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이 마음이 우리의 삶을 축소시킵니다. 하지만 근육이 돌아오고 숨이 안정되고 걸음이 가벼워지고 허리가 편안해지는 순간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시 움직이고 싶어집니다. 움직일 수 있다는 감각. 이건 젊음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1년. 여러분이 이 과정을 1년 동안 유지하면 몸의 설계도가 바뀝니다. 그냥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몸의 내구성이 바뀝니다. 1년 뒤에 여러분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허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아프지 않습니다. 다리는 단단하고 탄탄합니다. 몸은 쉽게 피곤해지지 않습니다. 몸의 중심이 안정되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몸을 움직이는 즐거움이 돌아옵니다. 내가 내 몸을 다시 되찾았다. 이 감각, 이게 바로 운동을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리고 5년, 10년 뒤, 여기서부터가 삶의 질이 극적으로 갈라지는 시점입니다.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은 혼자서 계단을 오르고, 혼자서 장을 보고, 혼자서 여행을 다니고, 혼자서 일어나고, 앉고, 걷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을 스스로 살아갑니다. 반면 걷기만 하고 근육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천천히 움직이지만 더 자주 쉬어야 하고, 더 자주 아프고, 더 자주 숨이 차고, 더 자주 누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번 살짝 넘어지는 순간 몸은 버티지 못합니다. 근육이야말로
삶의 독립성입니다. 여러분, 근육을 지킨다는 것은 젊음을 지키는 것이고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육을 잃는다는 것은 힘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내 손으로 움직일 힘을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부터 허벅지를 쓰고 엉덩이를 쓰고 몸의 중심을 다시 세운다면 10년 뒤에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더 자유롭고 더 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확실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몸은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몸은 우리가 한 만큼 반환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10년 뒤를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단순히 근육 이야기, 운동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몸이 변하면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몸과 마음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몸이 강해지면 마음이 강해지는 이유. 여러분, 혹시 몸이 너무 피곤할 때는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거나 별일 아닌데도 기분이 가라앉거나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런 느낌이 오지 않나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몸이 약해지면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에너지가 줄어들면 감정과 사고 기능도 함께 떨어집니다. 그런데 몸에 힘이 들어오고 근육이 일을 하기 시작하고 호흡이 깊어지는 순간 기분도 바뀝니다. 왜냐하면 몸이 안정감을 느끼면 뇌는 지금은 안전한 상태다라고 판단하고 긴장을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몸이 마음을 이끌고 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몸을 회복한다는 건 감정을 회복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근육은 자존감을 만든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근육이 생기고 몸이 안정되고 허벅지와 엉덩이가 중심을 잡아주기 시작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감을 회복합니다. 이 자신감은 내가 잘난 사람이다 하는 허세가 아니라 내 몸을 내가 조절할 수 있다 라는 감각에서 오는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이 감각은 나이를 거꾸로 돌리는 힘입니다. 움직일 수 있다는 감각, 내가 내 몸을 다룰 수 있다는 감각,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감각. 그 감각은 삶의 불안과 두려움을 줄이고 대신 안정감과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이게 바로 근육이 마음을 바꾸는 구조입니다. 이제 평생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생활 루틴으로 갑니다. 몸이 바뀌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몸을 유지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그 습관도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간단한 원칙을 사용할 거예요. 하루 5분 3번. 운동 시간을 길게 잡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근육이 깨어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5분, 점심에 5분, 저녁에 5분. 이렇게 하면 근육은 잠들지 않습니다. 하루 5분 루틴 예시. 아침 일어나고 난 후 5분. 기지개처럼 양팔 위로 쭉.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기. 엉덩이 조이기 10초 3회. 의자 일어서기 8회. 몸이 깨어납니다. 점심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5분. 천천히 일어나고 앉기 10회. 엉덩이 단단히 조이는 감각 유지. 허벅지가 버티는 느낌 확인. 몸이 내 중심이 어디인지 기억합니다. 저녁 잠들기 전 5분.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우고 허리 편하게. 코로 천천히 6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기. 복부가 부드럽게 움직이는 호흡. 35분 반복. 몸이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정말 이게 끝입니다. 이게 큰 효과가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있습니다. 아주 크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은 잠들지만 않으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근육을 깨웠고 근육을 사용하고 있으며 근육이 잠들지 않도록 유지하는 습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몸이 늙지 않는 방식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몸 만들기의 핵심. 여러분,
나이 들어 가장 위험한 것은 병도, 약도, 진단도 아닙니다. 넘어지는 것. 한번 넘어지면 근육 손실, 균형 붕괴, 활동성 감소, 회복 불가. 이 흐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육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과 동시에 균형 감각을 지켜야 합니다. 균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발바닥으로 바닥을 느끼는 것.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발바닥 전체로 바닥을 천천히 눌러보세요. 발가락 끝, 발 뒤꿈치, 발의 바깥쪽, 발의 안쪽. 이 네 부분이 거미줄처럼 바닥과 연결되는 느낌. 이 감각이 살아나는 순간 균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의 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몸은 그냥 나이 들어서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사용하지 않아서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은 늙어서 굳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자극을 잃어서 굳어지는 것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조직이 아닙니다. 근육은 여러분의 삶의 독립성을 지키는 힘입니다. 허벅지와 엉덩이를 다시 깨우는 순간 몸의 중심이 돌아오고 호흡이 깊어지고 허리가 편안해지고 걸음이 가벼워지고 몸의 긴장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몸에서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움직일 수 있다는 감각, 스스로 설 수 있다는 감각, 내 몸을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감각. 이 감각은 사람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삶을 다시 주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젊음이라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움직임의 질입니다. 오늘 다시 허벅지를 쓰고 엉덩이를 쓰고 호흡을 느끼고 몸을 깨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내일도 계속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다음 달에도, 그리고 내년에도, 그리고 5년 뒤, 10년 뒤에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잘했다. 그날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한 번 일어나서 단 한 번 천천히 앉고 일어나는 연습을 했던 나에게 정말 고맙다. 여러분, 몸은 우리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몸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천천히, 단단하게, 깊게. 그리고 몸은 항상 대답합니다. 오늘부터 허벅지, 엉덩이, 호흡.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세요. 몸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몇 살이든지.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다시 깨어나는 그 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강하게, 그리고 오래.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하루, 우리 동네 건강 소식이 함께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